70세 김영자 할머니가 동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친구들과 화투를 치러 온 평범한 오후였는데 구석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던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영자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50년 전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자는 아직 몰랐어요. 이 우연한 만남이 70세의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를. 그 전에 잠깐 이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전 10시 영자는 평소처럼 단정하게 차려입고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곳이 그녀의 유일한 사교 공간이 되었거든요. 회색빛 한복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영자의 모습은 여전히 품위가 있었습니다. 70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고든 자세와 우아한 걸음걸이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영자 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영자는 미소로 답하며 평소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창가 쪽 테이블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남자가 영자를 바라본 것은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경로당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영자는 그 얼굴을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비록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민수 오빠? 영자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어요. 박민수, 그녀의 20대 시절 첫사랑이었던 남자였습니다. 민수도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72세가 된 그의 모습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신사적인 풍모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정말 영자구나.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을 의식한 영자는 조심스럽게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아, 나도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됐어.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되어서. 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영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반가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까? 민수의 제안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경로당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부인은 잘 계세요? 영자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너는? 저도 5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두 사람 모두 홀로 남겨진 처지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묘한 동질감이 생겼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민수의 질문에 영자는 50년간의 삶을 떠올렸어요. 20세에 선을 봐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에만 매진했던 평범한 주부의 삶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이들 셋 키우느라 바빴고 나도 마찬가지야. 회사 다니면서 가정 꾸리고 그렇게 살았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각자의 마음속에는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1970년대 초반이었어요. 영자와 민수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민수는 영문학과 2학년, 영자는 1학년이었죠.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어요. 민수 오빠, 이 책 정말 재미있어요. 영자가 민수가 추천해준 소설을 읽고 나서
말했던 것이 기억났어요.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작가야. 그때의 민수는 지적이고 온화한 성격으로 영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자 역시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학생으로 민수의 관심을 끌었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캠퍼스 데이트를 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좋아. 나도 그런 삶을 원해.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영자의 아버지가 갑자기 정해온 선을 보라고 했거든요. 영자야, 이번 주 일요일에 선을 봐야 한다. 아버지, 저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20살이 넘었으면 시집 갈 때가 됐어. 그 시절에는 부모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었어요. 영자는 민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 오빠, 제가 선을 봐야 해요. 뭐라고? 갑자기 왜? 아버지가 정해오신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민수는 영자의 아버지를 찾아가 직접 설득해 보려 했어요. 아저씨, 저와 영자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자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아버지는 완강했어요. 젊은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딸은 이미 좋은 집안과 혼담이 오간 상태야. 더 이상 딸에게 접근하지 마. 결국 영자는 아버지가 정해준 남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민수 오빠. 정말 미안해. 아니야, 영자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오빠를 평생 잊지 않을게요. 나도 그럴게.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고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영자와 민수는 각자 그 시절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었어.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러게요. 그때 일이 꿈만 같아요. 영자야, 우리 가끔 만날 수 있을까? 그냥 옛날 이야기나 하면서. 민수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영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요.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요. 두 사람은 그날 오후를 함께 보내며 50년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나갔어요. 하지만 영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를. 그날 이후 영자의 일상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평소보다 거울을 더 자주 들여다보고 외출할 때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되찾은 설렘이었죠. 하지만 70세 할머니가 느끼는 이런 감정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영자는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와의 두 번째 만남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영자야, 이 카페 분위기가 좋네. 그러게요. 요즘은 이런 곳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50년 전의 그 감정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민수 오빠는 어떤 삶을 사셨어요? 글쎄, 회사 생활 35년 하고 은퇴했어.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아내가 세상 떠나고 나서는 정말 외로웠어. 민수의 솔직한 고백에 영자도 마음을 열었어요. 저도 남편 떠나보내고 나서 많이 외로웠어요. 자식들이 가끔 오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길거든요. 우리 나이에 이런 얘기를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이야. 민수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카페 입구로 영자의 둘째 딸 수진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영자는 깜짝 놀라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제 딸이 와요. 어떻게 하지? 민수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오랜 친구라고 하면 돼. 수진은 어머니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수진아. 어쩜 여기서 만나네. 이분은 옛날 대학 동기분이야. 영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민수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와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낯설었지만 일단은 예의를 지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자 어머니의 둘째 딸 수진이에요. 그동안 어머니 소식을 자주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딸들을 두셨더라고요. 민수의 말에 수지는 약간 어리둥절했어요. 어머니가 자신들 이야기를 했다는 뜻인가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집에 오세요. 준호 오빠도 온다고 해서요. 알았어, 수진아. 조금 있다가 갈게. 수진이 나간 후 영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직은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민수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 준호가 집에 왔어요. 48세인 준호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체면과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진이가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요. 준호가 식사를 마치고 나서 말을 꺼냈어요. 무슨 얘기? 어머니가 남자분이랑 카페에 계셨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영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대학 동기 만났을 뿐이야. 그것도 안 돼?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나이에 남자분이랑 만나신다는 게 좀. 준호의 말에 영자는 기분이 상했어요. 내 나이에는 친구도 못 만나야 하는 거야?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셨으면 해서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준호는 어머니보다는 체면을 더 걱정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어머니가 외로우신 거 모르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힘드셨는데. 수진이 어머니 편에 서서 말했어요. 그렇다고 이 나이에 남자를 만나는 게 맞아?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준호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어요.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희들 눈에는 내가 벌써 죽은 사람이니? 70살이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집에만 있으면서 손자나 돌보고 살라는 거야?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수진이 중재에 나섰지만 이미 영자의 마음은 상해 있었어요. 나도 사람이야. 친구도 만나고 싶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 말을 남기고 영자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겨진 준호와 수지는 서로 눈치를 봤어요. 오빠, 우리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어머니 나이에 남자를 만나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해. 혹시 나쁜 사람이면 어떻게 해? 준호는 여전히 걱정스러워 했어요. 며칠 후 영자는 민수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하던?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큰아들이 못마땅해해요. 체면만 생각하는 녀석이라. 미안해, 영자야. 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식들과의 갈등이 걱정되었습니다. 민수 오빠, 우리 이러는 게 맞을까요?
이 나이에. 영자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편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민수의 말에 영자는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영자와 민수가 자주 만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자 씨가 요즘 남자친구가 생겼다던데? 70살에 무슨 남자친구야? 창피하지도 않나? 나이도 생각해야지. 손자들이 뭐라고 하겠어? 경로당 할머니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영자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화를 내며 집에 왔어요. 어머니,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해요. 어머니가 남자분이랑 사귄다고. 사귄다니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야. 친구로 만나는데 왜 매일 만나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내가 누구 만나든 상관없어. 내 인생이야. 어머니, 제발 그분과는 만나지 마세요. 우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준호의 말에 영자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들이 자신의 행복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서러웠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집에만 갇혀서?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사회생활하면서 살아야 해요. 준호의 말을 들으며 영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70세에 찾아온 설렘과 행복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민수와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준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자는 민수를 계속 만났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자식들의 압박으로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바로 20살 대학생인 손자 민재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주말에 놀러온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자는 손자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지만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너한테 말해도 될까? 물론이죠, 할머니. 무슨 일이든 말씀하세요. 영자는 민수와의 만남, 그리고 가족들의 반대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민재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할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할머니가 좋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재의 말에 영자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적어도 한 명의 가족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빠는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체면 때문인 것 같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할머니 인생인데.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주말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준호, 수진, 그리고 막내 아들 성민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영자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머니, 정말로 그분과 계속 만나실 건가요? 준호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왜 자꾸 그런 걸 묻니? 내 친구야. 어머니, 친구라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그때 민재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할머니가 뭘 잘못하신 거예요? 민재야,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 할머니도 어른이고 할머니 인생은 할머니가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재의 말에 준호는 당황했어요. 이 애가 뭘 안다고. 아빠야말로 뭘 아세요?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민재는 계속해서 할머니 편에 섰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데 이제 좋은 분 만나셨다는데 왜 반대하세요? 준호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민재 말이 맞아, 형.
수진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나도 걱정됐지만 생각해보니 어머니도 행복하실 권리가 있는 것 같아. 수진아, 너마저. 준호는 가족들이 모두 어머니 편에 서는 것 같아서 당황했어요. 그때 영자가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한테 얘기하지 않은 게 있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영자에게 집중됐어요. 민수 오빠와 내가 왜 헤어져야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말해줄게. 영자는 깊은 숨을 내쉬고 5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나보고 선을 보라고 했잖아. 그런데 사실은 할아버지가 민수 오빠를 만나서 돈을 줬어. 돈을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응. 할아버지가 민수 오빠한테 돈 봉투를 주면서 우리 딸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했대. 영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민수 오빠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협박을 했거든. 무슨 협박이요? 민수 오빠 아버지가 그때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그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거야. 가족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나요? 민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이 흔했어. 가문의 체면이 가장 중요했거든. 영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민수 오빠는 자기 아버지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 헤어지기로 한 거야. 나를 사랑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럼 민수 할아버지는 전혀 잘못이 없는 거네요? 민재가 말했어요. 그래. 오히려 희생을 한 거야. 자기 사랑을 포기하면서까지. 영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수진도 울먹였어요. 그래서 50년 동안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 민수 오빠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어머니가 50년 동안 그런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이제 알겠어. 왜 그분을 만나시는지. 민수 오빠도 평생 나를 잊지 못했대.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더욱 그리워했다고 해. 영자는 민수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어요. 할머니, 이제라도 행복하세요. 민재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물론이죠.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그때 수진도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이해해요. 어머니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수진아, 처음엔 걱정됐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준호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편협했네요. 죄송해요. 준호야.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그분을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영자는 놀랐어요. 반대만 하던 큰아들이 만나보겠다고 하다니. 정말이야? 네.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좋아. 다음 주에 시간 되면 같이 만나자. 영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할머니, 결혼식 때 제가 축가 불러드릴게요. 민재의 농담에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 녀석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영자도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로 민수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영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 오빠 다음 주에 우리 큰아들이 만나보고 싶다고 해요. 정말이야? 반대하던 아들이? 네. 제가 50년 전 일을 얘기해 줬더니 이해해 주더라고요. 다행이다.
나도 영자 자식들을 만나보고 싶었어. 긴장 안 하세요? 물론 긴장되지. 하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게 기뻐. 민수의 말에 영자도 마음이 설렜어요. 드디어 숨어서 만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것 같았거든요. 민수 오빠, 우리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영자야.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드디어 민수와 영자의 가족들이 만나는 날이 왔어요. 영자는 아침부터 옷을 여러 번 갈아입으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할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민재가 할머니를 위로했어요. 그래도 걱정돼. 준호가 민수 오빠를 어떻게 생각할지. 아빠도 많이 변하셨어요. 어제 저한테 할머니 행복하게 해드려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재의 말에 영자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오후 2시,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수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왔고 영자의 가족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어요. 마치 공식적인 만남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72세의 나이에도 반듯한 자세와 신사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자 어머니 큰아들 준호입니다. 준호도 예의를 갖춰 인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분이 수진이고 이 청년이 제 손자 민재예요. 영자가 소개하자 민수는 한 명 한 명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영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자녀분들을 두셨더군요. 민수의 말에 준호는 조금 놀랐어요. 어머니가 자신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민수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민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은행에서 35년 정도 일했단다. 지금은 은퇴해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어. 와, 은행 다니셨구나. 멋있어요. 민재의 순수한 반응에 민수는 웃었어요. 그럼 어머니와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학교 때 선후배 사이였어요. 영자가 1학년일 때 나는 2학년이었죠. 민수는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한 시절이었어. 도서관에서 만나서 책 이야기도 하고 캠퍼스를 함께 걸었던 기억이 나네. 영자도 미소를 지으며 그때를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그때 예쁘셨나 봐요? 수진의 질문에 민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지금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세요. 민수의 말에 영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준호는 민수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누그러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민수 아저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어머니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생각했죠. 이해해요. 당연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민수도 진지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어제 어머니한테서 과거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저씨도 피해자셨더라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평생 후회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라도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민수 아저씨,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를 절대 아프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평생 우리만 보고 사셨거든요. 약속드립니다. 영자를 평생 소중히 모시겠어요. 민수의 단호한 대답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
어머니 좀 부탁드려요. 그 순간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렇게 반대하던 큰아들이 민수를 인정해주는 순간이었거든요. 준호야, 고마워. 영자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수진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당당하게 만나세요. 민재도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날 이후 영자와 민수는 공개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경로당에서도 당당하게 함께 시간을 보냈고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바뀌었어요. 영자 씨 참 좋겠네. 이 나이에 그런 좋은 분을 만나다니. 우리도 저런 로맨스가 있었으면 좋겠어. 경로당 할머니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3개월 후 민수가 영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영자야, 우리 결혼하자.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영자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 말보다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해.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만 기다리자. 민수의 간절한 말에 영자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함께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72세 신랑과 70세 신부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민재가 할머니에게 꽃다발을 전해드렸어요. 고마워, 민재야. 내가 할머니 편을 들어줘서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어. 할머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행복해요. 결혼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준호의 축사였어요. 어머니,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정말 축하드려요.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수 아버지,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준호의 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결혼 후 영자와 민수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경로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자야, 행복해? 민수가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70살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1년 후 영자와 민수는 동네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유명해졌어요. 경로당에서는 그들을 롤모델로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늘어났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영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70세에 시작된 새로운 사랑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시간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사연으로 또 만나요.